문태준의 평상이 있는 국수집을 볼게요. 평상은 뭔지 아시죠? 국수집인데 평상을 깔아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 평상에서 이제 국수를 먹는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보면 일반적인 시의 형태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다로 끝내고 있어요. 평서문을 문장을 아예 이렇게 끝내고 있다는 거죠. 종결어미의 반복이 사용됩니다. 당연히 운율형성하고요.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여러분이 삼거리 슈퍼 같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아나요? 모르죠. 이게 옛날 그 시골 동네 같은 데 가면요. 슈퍼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여요.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퇴근하다가 모여. 거기서 같이 얘기도 하고 수박도 먹고 뭐 같이 맥주도 한잔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하는 뭐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붐비는 국수집이 삼거리 슈퍼 같다. 네. 이 삼거리 슈퍼는 사람들이 교감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붐비는 국수집이 역시 그러한 이미지라는 거죠.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여러분, 친정오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친정오빠?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도 굉장히 심하고 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의 같이 살았죠. 그럼 이제 이 여자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건데 그 남자 집에 남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 부모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 보통 이제 그런 설정이 많죠. 그래서 그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 구박을 하고, 아이고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했니?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혼내고. 그럴 때 친정 오빠, 내 친오빠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얼마나 서럽고 막 눈물 나고 반갑고 그립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반갑다, 반가움, 그리움, 따뜻함 이런 거요.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뭐 겪어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상상을 통해서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이제 국수를 만드는 동안 요겁니다. 혀 차는 소리죠. 근데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국수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이라는 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국수가 찬물에 헹궈지는 소리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공감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제 혀 차는 소리. 근데 혀 찬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상대의 처지에 안타까워하는 소리, 공감하는 소리, 이런 의미의 소리라고, 혀차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그런 처지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힘들겠네, 힘들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이 손을 잡는 말.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손이 손을 잡는 말. 이게 뭐예요? 왜 손을 잡아요? 위로와 위안.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같은 얘기죠.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같은 얘기입니다. 위로와 위안을 주고자 하는 말이죠.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자, 이건 뭐예요? 병실에서 온 사람, 뭐 아픈 사람이겠죠?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 그러니까 다 밥 먹으러 온 건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눈을 쓸어준다는 건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혹시 또 모르실까봐. 그 다음 보시면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더 서럽다는 게 그만큼 공감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평상에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이런 뜻인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러워요. 상대방보다 더 서러워해. 슬퍼하는 사람보다 더 슬퍼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그럼 여기서 자, 요거 뭐가 반복돼요? 문장 구조 반복됐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반복돼도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보셔야 됩니다. 운율 형성이죠. 그리고 요 부분은 대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꾸법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짧은 말, 이런 깊은 말이 뭔데요? 이런 짧은 말, 이런 깊은 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짧은 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자, 요 말이 어떠다는 거죠? 이게 보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서 어쩐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게 없죠. 그쵸? 어쩐다는 게 없어요. 바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픔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 쯔쯔쯔쯔이라는 말이 없으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가, 물론 다른 말을 쓰면 되겠지만, 시인은 이 말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 짧고 깊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안을 주고 아픔을 나눌 수 있으니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좋구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푸조나무, 푸조나무는 이제 그냥 나무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느릅나무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여기서 이 모처럼은 쉽지 않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의 아픔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픔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위안을 주고 있다, 아픔을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화자는 여기 지금 나가 있나요? 나가 없기는 한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자를 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우리라는 말을 했으니까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있다. 그 다음에 상황은 뭐 말 그대로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서 국수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고 위로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정서는 서정적이다. 뭔가 따뜻한 분위기, 이런 정서. 이건 정서가 아니라 상황이죠, 상황.
분위기, 정서라기보다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서는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연민의 정서, 상대방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정서가 드러나죠. 그래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특징. 자, 첫 번째, 일단 의성어를 사용했죠. 쯔쯔쯔쯔쯔쯔쯔, 이 의성어. 자, 이 의성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의성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쯔쯔쯔쯔 이 말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의성어로 쓰는 건데, 여기에다가 시인이 시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의미를 담았어요? 위로와 위안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성어를 사용했고, 그 의성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사. 국수집을 묘사했죠. 정경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적 표현.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구조의 반복. 만복이 누구죠? 반복. 그 다음에 그 종결어미 반복도 있었어요, 그죠?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